질병의 연금술. 질병의 연금술에 흡연에 대해서 검은 탄폐증. 1948년이었다. 에른스트 빈더라는 의과 대학생 학생이 42세의 나이에 폐암에 사망했다. 사망한 남성의 부검. 시신의 가슴을 절개한 빈더는 검은 타르 덩어리로 변해버린 피를 보고 공포를 떨었다. 남성이 하루에 2갑의 담배를 피우던 골초였던 사실을 알았던 빈더는 곧바로 그의 폐암이 담배 때문에 발생했다고 의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빈더가 흡연과 검은 타르로 변한 피를 연결시킨 것이 놀라울 정도로 당연한 듯하지만 1948년은 그 철원의 과학에서 위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만든 일종의 직관적인 도약이었다. 당신의 흡연이 적어도 남성들에게 막연했고 전후 미국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의료 종사들조차 빈더의 생각을 비현실적으로 봤다. 50년의 42세 남성의 흡연율은 67%. 따라서 환자가 폐암을 앓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빈더가 시신의 검은 타르로 변한 폐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당시에도 담배가 폐암의 발병에 정리할 수 있다고 철원하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임상 연구는 없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초기의 흡연 연구를 무시했다. 빈더와 그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독일에서 피난을 왔다. 독일에 익숙했던 그는 파울 헤르만 밀러의 독일어 논문을 발견했지만 그의 세심한 임상 연구도 정증 흡연이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혔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신이 생각에 사로잡힌 빈더는 결국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외과 회진을 돌던 그는 외과의 주임이었던 에버츠 그레이엄 박사에게 자신의 관찰을 근거로 연구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그레이엄은 폐암에 대한 외과 수술의 개척에 기여한 유명 흉부외과 의사였다. 자신도 흡연자였다. 흡연과 같은 요인과 폐암과 같은 건강 문제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빈더는 신선한 시각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빈더가 그레이엄은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몇 가지 과학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가장 적절한 연구 설계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쉽지 않았던 빈더는 사례대조 연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폐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다른 이유로 입원한 환자 등 두 집단에서 흡연 습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만약에 폐암 환자 중에서 흡연자가 대조군보다 더 많거나 폐암 환자가 대조군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거나 더 오래 피웠다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48년에 역학 분야에서 사례 대조 연구 방법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기 전이었다. 모든 역학 연구에는 고려하는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최대한 동일하도록 사례군과 대조군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빈더와 그레이엄은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에 인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관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담배 연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방 가능한 인체 발암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신들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은 에버츠 그레이엄은 51년부터 금연을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는 않았다. 그레이엄은 57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빈더와 그레이엄의 논문 발표되고 몇 년 후에 리처덜과 오스틴 브레이드 힐이 영국에서 사례대조 폐암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런던의 20개 병원, 폐, 위, 대장 그리고 또 직장에 발생한 암으로 입원한 모든 환자들을 알려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
돌과 휠은 의료복지사를 파견해서 환자들을 면담하는 방법으로 환자들 흡연 이력을 파악했다. 암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에게서 흡연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져서 연구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돌과 휠은 복잡한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폐암에 걸린 남성 중에서 비흡연자는 0.3%뿐이었지만 대조군에서 4.2%나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돌과 힐은 이어서 영국 의사들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의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중증 흡연자들의 폐암으로 사망할 비율이 비흡연자의 사망률보다도 20배나 높았다.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배 산업계가 끈질기게 반대해왔고, 누구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빈도의 확신을 흔들지는 못했다. 1953년 빈드는 아델 크로닝어와 함께 흡연 계기를 이용한 농축된 타르를 만들었다. 그들은 마우스의 털을 면도한 후에 등에 정기적으로 타르를 발라주면서 타르 때문에 마우스가 사망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가시켰다. 마우스는 타르의 독성의 효과에 빠르게 적응해서 점점 더 많은 농축 용액을 사용할 수 있었다. 대략 1년간 물에 녹인 타르 용액을 일주일에 4회씩 마우스의 등에 발랐더니 거의 절반 정도의 마우스에서 피부암이 발생했다. 1953년 학설지 암에 담배 타르를 이용한 암종의 실험적 생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빈드의 논문은 흡연 기계로 만든 담배 타르 농축액을 이용한 그들의 실험 결과를 담은 5편의 논문 중의 하나였다. 타르도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면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등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대학에 다니던 빈드에게 하버드 연구실에서 실험 바람성을 소개해주었던 쿠그리트는 그런 실험조차도 반박했다. 결국 56년 국립암연구소, 심장연구소, 암협회 등등에서 검토함으로써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케네디 대통령이 임명한 의무감 루터 테리가 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64년에 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흡연과 건강에 따르면 흡연이 남성의 경우에는 사망률의 70% 증가와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증가와 연관이 된다라고 했다. 빈드는 예방적인 보건관리 분야에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는 선구자였다. 64년에 확실하게 내려졌지만 흡연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적인 보건 대책의 시행에서는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빈드는 흡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방법 등을 개발했고, 그런 접근 방법으로 미국 보건재단의 조직을 구성했다. 실험실 연구의 후속으로 추가 역학 연구를 추진하여 원인물질의 성질에서 개선이 가능한지를 확인했다 한다. 미국 보건재단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되었다. 빈드는 평생 필터 담배만 피운 비교적 적은 수의 흡연자들에서는 자신이 처음 연구했던 폐암의 한 종류인 편평상피암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저타르 필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담배를 더 자주 피우게 되고 흡입하는 연기와 양도 늘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역학자들은 그래서 필터 담배 흡연은 폐의 선암을 증가시킨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연구를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 자신들이 얻은 결과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되어졌다. 빈드와 그의 동료들의 놀라운 연구 덕분에 무엇이 암의 원인이고 암을 어떻게 예방할지 알아내기 위한 역학자와 독성학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졌다.